안녕하세요. 신규 유튜버 신성조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오늘 제가 알려드릴 것은 가성비 좋은 라이젠 CPU를 조금 더 가성비 좋게 사용하기 위한 오버클럭 방법입니다. 메인보드는 기가바이트 B350 보드를 사용할 거고요. 사실 기가바이트 보드는 바이오스 메뉴가 전부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지금 이 영상만 보셔도 AMD용 기가바이트 보드는 오버클럭이 전부 가능하다 보시면 됩니다. 특히 라이젠용요. 지금 오늘 날짜 기준으로는 인텔 i5가 8400, 8500, 8600 라인이 대략 30만원에서 36만원 정도 합니다. 두 달 전에 가격과 비교해서 거의 10만원 가까이 뛴 가격인데요. 그 가격이면은 AMD에서는 2600X를 사고도 4, 5만원이 남죠. 근데 이 2600이라는 녀석이 게이밍에서는 뭐 8600보다 약간 떨어질 수 있어요. 이제 최소 프레임 유지율에서 약간 밀리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긴 한데요. 그 외의 모든 작업, 예를 들어 제가 동영상 편집을 하니까 동영상 편집이라든지 뭐 압축 예제 아니면은 뭐 프로그래밍 같은 경우에서는 확실히 특히 모바일 게임 다계정에서는 AMD 2600이 8500, 8600보다 훨씬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박스를 들고 나왔는데요. 이 박스는 1세대 썸리치 그리고 2세대 피나클리치 그 박스를 가져왔어요. 요 1세대만 하더라도 사실 AMD 제품을 쓰시는 분이 그리 많지 않았어요. 10명에 1명 정도였거든요. 보통 PC는 게임 용도로 사용을 많이 하는데 확실하게 게임 성능이 떨어졌어요. 인텔 동급 라인과 비교하면은 10에서 20프레임 10%에서 20% 정도 성능이 낮았거든요. 비슷한 가격대에서 누가 사겠습니까? 그때 솔직히 저도 사긴 했지만 좀 아쉬운 감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근데 요 2세대 오면서 그 격차가 상당히 많이 줄었어요. 최소 프레임도 비슷한 가격대를 비교하면은 차이가 안 날 정도고요. 비슷한 가격이 아니라 비슷한 코어대와 비교해도 최소 프레임 유지에서 7%, 10% 정도밖에 밀리지 않습니다. 물론 가격은 1, 20만원 훨씬 싸고요. 네. 요 제품들이 보시면 알지만 요 지금 2700이라고 적혀있죠? 2700과 2700X 혹은 2600과 2600X 뒤에 추가 숫자 넘버링 다음에 X가 붙은 것과 안 붙은 것들이 있어요. 네. 가격 차이가 예를 들어 2600 기준으로 X 붙은 것과 안 붙은 것이 6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게 격차가 클럭밖에 차이가 나지 않아요. 제 기억상으로는 2600은 3.4 클럭, 2600X는 3.6 클럭일 겁니다. 0.2 클럭이 차이 나는 거죠. 부스터 클럭의 경우에도 0.2나 0.3 정도 차이가 날 거예요. 제가 정확한 기억은 안 나는데 2600이 3.9고 2600X가 4점인가? 그럴 거예요. 여튼 그 클럭 차이는 오버클럭이라는 작업으로 동일화 시켜줄 수 있어요. 사실상 이 뒤에 넘버링 다음에 붙은 그 숫자가 그 클럭 빼고는 차이가 나지 않거든요. 그러면은 6만원 더 주고 살 필요 없이 옵션을 변경하면 되는 거죠. 인텔의 경우에도 K 버전과 논 K 버전이 있습니다. 인텔에는 좀 다른 게 AMD 경우 X가 붙거나 X가 붙지 않는 오버클럭이 가능한데 인텔 CPU의 경우에는 K가 붙지 않으면 배수락이 해제되어 있지 않아서 최대 부스터 클럭을 넘겨서 오버클럭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버클럭을 위해서는 무조건 K 제품을 사셔야 돼요. 이제 설명은 이쯤 하고 바로 제 컴퓨터로 가서 오버클럭 하는 방법을 보여드릴 겁니다. 잠시만요. 이게 제가 쓰는 시스템입니다. 화면이 잘 나올지 모르겠는데 전원을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오버클럭 하실 때는 전원을 넣고 바이오스 화면이 뜨면 바로 딜리트 키를 누르면 됩니다. 일부 모니터의 경우 바이오스 화면이 늦게 뜨는 경우도 있으니까 딜리트 키를 미리 눌러주셔야 돼요. 지금 이 화면에서요. 딜리트 키를 연타를 하다 보면
바이오스 하면 이렇게 들어가게 돼요. 제 바이오스의 경우 지금 한글로 돼 있거든요. 이 한글이 기본 설정이 아니에요. 시스템 항목에 들어가셔서 시스템 언어, 이게 잉글리시로 되어 있을 거예요. 마우스로도 이동이 되고 키보드로도 이동이 됩니다. 그걸 코리아로 변경하시고 확인하시면은 언어가 변경이 됩니다. 언어 변경을 하고 난 뒤에 AMD 특히 기가바이트 보드에서는 요 세 종류 항목만 건들면은 오버클럭이 끝이 납니다. 어드밴스, 주파수 설정, 고급 메모리 설정, 고급 전압 설정요. 이게 간단한 편이에요. 일단 첫 번째 주파수 설정에 들어가셔서 클럭 배율 조절, 요소 조절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어드밴스 CPU 코어 설정에 들어가셔서 지금 오타 항목으로 되어 있죠. 요 플러스 누르면은 숫자가 계속 올라가요. 혹은 숫자 키를 입력해서 내가 원하는 숫자를 넣을 수도 있어요. 지금 많이 사용하시는 게 2600일 거예요. 2600의 경우 보통 39까지는 거의 들어가는 편이거든요. 낮더라도 38은 들어가요. 이게 39가 부스터 클럭이기 때문에 보통 이 둘 중에 하나는 들어가니까 이쯤 맞추시면 돼요. 다만 저는 1세대 CPU라서 37배수로 할게요. 만약 X 버전을 사용하고 계시다면 40을 넣어주셔야 됩니다. 이거 부스터 클럭이 4.2인데 40은 별로 의미 없지 않느냐 이러실 수도 있는데, 부스터 클럭은 코어 한 개만 올라가는 거고요. 요 숫자를 입력해 주시면 6개 코어가 전체적으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퍼포먼스가 좀 더 좋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변경해 주시고 나면은 끄셔야 되는 옵션이 있어요. 일단 AMD 쿠렌 콰이어트 이거 끄셔야 돼요. 고사양 작업을 하지 않을 때는 자동적으로 클럭을 다운 시키는 기능이에요. 이거 꺼주시고요. SVM 모드는 이거 가상 모드 관련이에요. 그래서 모바일 게임을 하신다면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이제 모바일 게임을 안 하신다면 꺼두셔야 되는데, 저는 모바일 게임을 하기 때문에 사용으로 둘게요. 그리고 글로벌 시스테이트, 이 컨트롤 요 모드는 사실 쿠렌 콰이어트랑 크게 다를 거 없는데, 쿠렌 콰이어트는 클럭을 변경한다고 치면 요거는 이제 전압을 같이 변경해 줄 겁니다. 그러니까 전력 관리 기술이에요. 전압 주는 거를 바꿈으로써 전기를 아껴 쓰는 그런 개념인데, 이거 켜두면 오버클럭 하는데 전압이 일정하게 들어가지 않아서 사실 안정화시키기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꺼두셔야 되고, 사용하나. SMT 모드, 요건 인텔의 HT, 그러니까 하이퍼 3D랑 같은 기능이에요. 이걸 켜두셔야 멀티코어가 늘어납니다. 예를 들어 나 2600 6코어짜리 쓰고 있다. 이걸 켜두시면 6코어 6스레드가 아니라 6코어 12스레드로 움직이는 거죠. 네, 그래서 일단 쓰시는 편이 좋습니다. 자동으로 두시고요. 나머지는 손 안 대셔도 돼요. 넘어가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설정이 끝나면은 요 익스트림 메모리 파일 XMP라는 게 있어요. 이거 삼성 메모리일 때는 안 뜨는 경우가 있거든요. 삼성 메모리는 프로파일이 없기 때문에 기본 메모리라 그런 게 뜨지 않는데, 내가 이제 G스킬, 아벡시아 이런 이제 튜닝 메모리 있죠. 튜닝 메모리는 삼성 메모리보다 기본적으로 높은 클럭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3000이나 3200 정도라요. 이거 프로파일을 적용하시면은 자동으로 변경이 됩니다. 예를 들어 메모리 타이밍, 메모리 클럭, 메모리 속도, 메모리 전압이 자동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사실 AMD 시스템에 맞춰서 나오는 경우는 별로 없기 때문에, 물론 그런 모델도 있지만 보통 인텔에 맞춰 나옵니다. 이거 적용이 제대로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수동으로 해주세요. 물론 AMD용 전용 램을 사셨다면은 그냥 자동으로 프로파일을 넣어주셔야 되는데, 저는 수동으로 하겠습니다. 사실 막 3000, 3200이건 잘 안 먹혀요. 제가 추천하는 거는 2800, 그러니까 28배수 혹은 3000, 그 정도만 추천합니다. 저는 2800으로 할 거고요. 잘 모르겠으시면은 그냥 숫자 그냥 따라 하셔야 돼요. 위에 것만 뭐 39로 하시고요. 나머지는 저랑 똑같이 따라 하셔야 돼요. 일단 저는 1세대라 37로 할게요. 전 1700을 쓰거든요. 이거 설정이 끝나면은 고급 메모리 설정에 들어갑니다. 메모리 설정에 들어가면은
타이밍을 변경할 수 있어요. 사실 이거를 자동으로 두시는 게 아니라 수동으로 잡고 늘려주시는 편이 좋아요. 다만 이건 이제 높게 할 때 얘기고, 사실 저희는 2,800이나 3,000원 할 거기 때문에 안 하셔도 되거든요. 그냥 패스할게요. 이 압력 다 패스하고 나면은 딸랑 2개밖에 손을 안 댔잖아요. 오, 간단하죠? 바로 전압 설정으로 들어가줍니다. 그 기가바이트 메인보드의 경우 다른 메인보드는 직관적으로 내가 원하는 전압을 적게 돼 있는데, CPU 전압요. 기가바이트 메인보드는 웃기게 그 기본 전압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해주는 개념이더라고요. 여기서 1.3을 적으시면 안 됩니다. 1.3을 적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 0.3이라 적혀 있는 거를 일단 0으로 맞춰둘게요. 그럼 이게 CPU 기본 전압이 됩니다. 이 CPU 기본 전압에서 내가 원하는 만큼 전압을 더 주면 돼요. 네, 높은 클럭으로 오버클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략 0.07에서 0.09 정도 주시면은 보통 안정화가 될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한 0.08 줄게요. 이렇게 주시면 되고요. 단위에 주의하셔야 돼요. 0.8을 주시면 안 됩니다. 0.8을 주면 기본 전압이 1.2라고 쳤을 때 2.0이 돼버리는 거예요. 메인보드에도 무리가 가고 CPU도 타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꼭 주의하셔서 0.08을 주세요. 중간에 거는 무시하셔도 되고요. 우진 메모리도 오버클럭 했기 때문에 메모리 전압도 추가로 줘야 됩니다. 이 메모리 전압은 그 자기 전압을 그냥 직관적으로 적게 돼 있어요. 보통 기본 전압이 1.2인데 저희는 1.3 정도로 줍니다. 고민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따라 하시면 돼요. 이렇게 설정이 끝났습니다. 나머지는 손댈 필요가 없어요. 기타 설정 이런 거는 손댈 필요가 없어요. 여기서 F10번을 누르고 나가시면은 저장 후 셋업이 됩니다. 설정을 저장하고 다시 켜질 때는 보통 그냥 전원 넣었을 때보다는 약간 늦게 부티게 됩니다. 제가 적었던 설정을 이제 메인보드가 적용을 하기 위해서 부티기 속도가 약간 느려지게 돼요. 그거는 감안하셔야 되고요. 이게 윈도우 화면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제가 넣은 전압하고 그 클럭, 메모리 클럭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CPU Z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CPU G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그걸 다운받아서 실행시키면 됩니다. 무료 프로그램이니까 직접 검색해서 받으시면 되고요. 저는 이미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실행을 시켜볼게요. 그러면 아까 37을 넣었고 28을 넣었으니 CPU는 3700이 될 거고요. 맞죠? 그리고 참고로 서미니지 1700의 경우 기본 클럭은 3.400이 된 거죠. 그리고 메모리의 경우 1400이 되어 있어요. 2800을 넣었는데 왜 1400이냐 하실 수 있는데 요거 곱하기 2 하셔야 자기가 넣었던 클럭이에요. 그래서 1400 곱하기 2800 정상적으로 적용이 될 거죠. 이게 오버클럭 끝입니다. 무척 간단하죠. 물론 안정화를 위해서는 실사용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AMD용 링스 프로그램을 돌린다거나 뭐 프라임을 돌려서 시네벤치 15를 돌리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3D 마크 하여튼 여러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런 걸 다 돌려서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하시고 실사용을 해야 되지만 저는 일단 오버클럭 방법만 알려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올린 거므로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네, 쉽죠? 수고하셨습니다.